Gonna come alive soul. We're gonna travel space-time on a mission to free your mind. This is grand, Paris day. Feel like Jonah in the wind, like a twister. 자, 그러면 이제 경쟁차인 BMW 540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벤츠가 썼던 6기통 엔진들이 NA 엔진 때는 벤츠만의 고급스러운 세팅이 있었어요. 특유의 부드러움이라든가 경쟁차종 대비해서 배기량을 좀 더 크게 쓰면서 마력은 벤츠가 옛날에 배기량은 더 커요. 경쟁세들 아우디나 BMW보다 배기량이 더 큰데 마력이 더 적어. 근데 토크를 더 높게 세팅해. 그래서 벤츠는 특유의 기업이랑 맞물려서 토크 중심용으로 쫙 깔고 나가는 맛을 주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터보 엔진을 쓰면서 터보 엔진을 쓰게 되면 엔진을 그런 식으로 세팅하기가 어려워. 왜냐? 터보의 부스팅이 걸리는 시점은 한정돼 있잖아. 터보의 부스팅이 벤츠 맘대로 낮은 RPM에 걸 수도 없고 높은 RPM에 걸 수도 없잖아요. 터보를 쓰는 이유가 뭔데? 1500부터 3500 사이에서 최대 힘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엔진을 또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특유의 벤츠의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벤츠가 이 엔진을 쓰면서부터는 원래 특유의 벤츠의 그 고급스러운 맛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 엔진을 악셀을 밟아보거나 이러면 엔진이 거칠어요. 엔진이 되게 거칠고 엔진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다거나 좀 토크 중심형으로 뭔가 이렇게 벤츠 특유의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G80에 들어간 그 3.3 터보 그런 거나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요새 3000cc급에 들어가는 트윈 터보 걔네들도 다 마력수 막 370마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엔진을 밟았을 때 엔진의 어떤 회전 질감 뭐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이거는 뭘 보고 벤츠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낮은 RPM에서나 좀 달릴 때도 최대한 기름을 많이 먹지 않게 효율적으로 세팅하고 기어비를 빨리빨리 바꿔준다? 그리고 기름을 쓸데없이 많이 쏟아붓지 않고 최적의 연소를 하면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가지 않고 버려지는 연료가 없게끔. 보통 옛날 터보차들이나 AMG나 고성능을 막 타면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휘발유 냄새가 싹. 왜냐면 머플러를 통해서 타지 않고 나가는 기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급브레이크를 막 쏘다가 밟으면은 휘발유 냄새, 타지 않고 나갔던 휘발유들이 배기가스를 나갔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오면서 휘발유 냄새가 확 나는데 얘는 현재 그런 냄새가 없는 거 보니까 달릴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분사를, 그러니까 연료 분사를 굉장히 전자적으로 제어를 심하게 때리고 가는 거죠. 버려지는 연료가 없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BMW 540에 들어가 있는 직렬 6기통 엔진은 굉장히 엔진의 어떤 움직임의 부드러움이 그 굉장히 큰 쇳덩어리 안에 굉장히 기름칠이 잘 돼 있는 한 치의 틈도 없는 원통 안에 피스톤을 넣고 싹 안에서 돌리는 느낌? 묵직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도는데 오차 범위가 없고 한 번 돌렸을 때 워낙 무거우니까 처음 돌릴 때는 무겁지만 한 번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싹 매끈하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느낌이 되게 묵직하단 말이야. 축 안에서 정확하게 도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싸구려 소재의 가벼운 어떤 통 안에 얇은 플라스틱 기둥이 도는 느낌이에요. 속된 말로 경박스러워요. 엔진에 돌아가는 느낌이 좀 그냥 흔히 우리가 접하는 V6 엔진이에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안 나고 더군다나 여기에 맞물려 있는 이 9단 미션이 내가 전에도 벤츠 작년에 리뷰할 때도 그랬잖아요. 단수를 늘리고 제조사가 미션을 만들면 왜냐면 이게 기어가 9개면 상관이 없는데
7단 이후부터는 기어를 9개를 두지를 않죠. 7개, 8개, 9개를 두지 않잖아요. 유성 기어를 3개, 4개를 물려놓고 유성 기어에서 기어비를 쪼개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3단에서 4단 넘어가고 5단 넘어갔다가 다시 킥다운해서 3단으로 내려오면 기어가 팍 튀어요. 그리고 다시 갑자기 쫙 밟다가 악셀을 딱 놓으면서 그 순간에 또 변속이 되는 찰나에 운전자가 악셀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찰나의 순간에 제대로 된 기어비를 맞춰주지를 못하거나 기어비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회전차가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입력축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미션에서 나가는 출력축이 안 맞아가지고 차가 탁탁 튀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빈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제 벤츠라는 차를 타면서 운전자가 짜증이 나죠. 더군다나 이 차는 1억이 넘는 차인데 2450인데 그런 느낌이 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거기다가 사륜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영민하게 움직이면서 뒤쪽으로 토크를 많이 보내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주행상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앞쪽에 토크가 40%의 토크를 놓고 뒤쪽에 60% 정도 토크를 거의 고정을 때리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악셀을 쭉 밟고 가다 딱 놓으면 앞바퀴 쪽에 가는 힘이 뒷바퀴 쪽보다 약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그거를 미션을 통해서 회전의 충격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크 컨버터가 먹어주거나 미션에서 이렇게 슬립을 허용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 9단 미션에서는 현재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종 악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미션의 단수가 내려가는 문제와 앞뒷바퀴의 토크가 다른 이유로 생기는 관성 모멘트로 인해서 기어 변속이나 회전차의 충격이 또 전달이 되고요. 기어가 바뀌는 거는 종종 자주 운전자한테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9G 트로니스 미션이 나왔을 때 작년에 재작년에도 제가 벤츠차를 리뷰하면서 이 기어 단수를 너무 많이 쪼갠 거는 연비라든가 어떤 주행에서 이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쌓여서 미션이 영민하게 작동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거다. 벤츠한테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7G 트로니스 미션 나왔을 때도 한참 걸렸거든요. 그거 잡는데. 근데 지금 9G 트로니스 미션이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잡히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직도 못 잡은 거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 같은 데 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BMW 540 대비해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엔진의 느낌에서는 얘가 월등하게 540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너 같은 데서의 이 느낌 싹 돌 때 BMW는 먼저 뭔가 내가 운전을 할 때 바퀴가 나랑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걔도 어차피 똑같이 사륜을 넣고 걔도 토크가 어느 정도 고정되고 간데 근데 얘는 현재 앞바퀴랑 내가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뭔가 앞바퀴 쪽에 사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랙션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앞바퀴 쪽에 뭐 그립이 약하네 또는 뭐 앞바퀴가 좀 뭐 미끄러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앞바퀴 쪽에 그립이 상당 부분 가고 있고 서스펜션 세팅을 약간 공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과거 벤츠들처럼 뭐 확 쏠리니까 위험하다 뭐 세게 못 달려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지금 세게 달릴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뒷바퀴 그립도 되게 져서 코너를 돌았을 때 뒷바퀴가 굉장히 세게 나를 앞으로 밀으니까 더 치고 나가라고 뒤에서 자꾸만 나를 등 떠밀듯이 막 밀어줘요.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도 지금 속도가 높은데도 브레이크 밟고 싹 돌렸을 때도 굉장히 쫙 밀어주는 이 느낌. 아주 따봉이죠. 따봉이에요. 근데 540의 느낌이 더 좋은 거는 왜일까요? 왜 나는 BMW 540이 얘보다 엔진의 노련미, 미션의 찰떡궁합, 어떤 궁합을 우리나라 말로 좀 사람들이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미션과 엔진의 궁합이 좋지 않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여기서 궁합이 왜 나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는 궁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페어링이라는 고급진 단어를 쓰기로 했어요. 엔진과 미션의 페어링이 뭔가 좀 BMW가
퍼펙트하다, 녹익었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걔는 사륜 때문에 약간 덜컥거리는 거를 ZF의 8단 미션이 기가 막히게 싹 흡수를 해주거든요. 얘는 그런 걸 흡수해주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뒷바퀴의 추종성이 거의 540하고 똑같거나 540보다 종종 얘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앞 서스펜션에서의 운전자하고의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앞 서스펜션이 노면을 잡아주는 느낌은 BMW가 더 좋은 거죠. 이 정도면 BMW가 꽤 많이 벤츠한테 추월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벤츠가 이렇게까지 차를 잘 만들 줄이야. 이 차는 꽤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온순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 연비도 꽤 그럭저럭 잘 나오면서 차가 잘 나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선택한 이 코스가 대박이네요. 고속도로와 와인딩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차도 막히지 않으면서 밤에 또 한번 땡겨보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밤에는 최고속 섹션을 한번 땡겨보고 낮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좋네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제 리뷰 마음에 드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달리면서 생활 밀착형으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알려주고, 이따 저녁에는 간단하게 켜놓고 또 조작하고 최고속에서의 어떤 섹션을 살짝 알려드리면서 시내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다 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모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은 그 모트라인 윤석로하고의 법정 공방이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직도 조사를 받으러 가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4월에 모트라인 윤석로가 데저트 이글과 함께 노사장이 뭐 배임했네, 횡령했네, 사기했네, 오일 사기쳤네, 다 거짓말이고 허위 고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런데 시간을 안 뺏기고 그런 거에 어떤 정신적인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거나 또 뭐 자료를 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안 뺏기니까 이제는 좀 더 많이 리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처해지는 모든 환경을 제가 다 해서 영상에 담을 거니까 저의 영상은 더 디테일해지고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될 거고, 또 노보스 게러지가 있기 때문에 하체 오리기도 막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고 모자르면 한 번 더 떠서 막 부족한 부분도 하체 오리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노보스 게러지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그동안 저하고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너무나 그런 가짜 뉴스와 모트라인 윤석로의 어떤 그 악의적인 행위에 굉장히 시달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밝혀졌고 무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다시 다 원점으로 돌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좀 깨림직하게 저를 생각하시지 말고 예전에 자유분방하게 리뷰를 했던 노사장을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영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은 풀악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죠 오늘? 자, 이제 생활 밀착형 리뷰이다 보니까 야간 리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차를 왜냐면 야간에도 많이 타게 되니까요. 자, 아까 낮에 제가 이제 볼 일이 끝나고 초저녁부터 이 차를 잠실 쪽에서부터 도곡동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해서 고속터미널 등등을 다 헤치고 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다시 또 나와서 이제 줄 막히는 시간에 일단 고속주행까지 해야 되니까 이쪽에 와서 하고 있는데, 야간 리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주간대 차를 탔을 때보다요 뭔가 야간에 차가 좀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탈 때 야간에 탔을 때 편한 차가 사실 더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배려가 많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야간에 운전이 편하다라는 건 야간에 일단 시야가 잘 안 좋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라이트의 시인성도 상당 부분 기여하겠지만
조작 인터페이스에서의 편안함이 극대화돼 있어야 되고, 주간하고 다르게 이제 조명에 의해서 눌러지는 거고, 너무나 이게 좀 뭐 화려하거나 이런 피곤하죠. 예전에 사브나 볼보가 초록색 계통의 계기판을 썼던 건 사람들의 시야의 어떤 시인성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칠판이 초록색으로 된 이유가 그거죠. 그렇듯이 야간 운전에 최대한 운전자의 시선과 어떤 시야의 피로도, 눈의 피로도를 주지 않겠다 라는 것들이 착안이 돼서 그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사브나 볼보가 차를 만들었던 거고, 이 차를 제가 주간에도 굉장히 오래 지금 일주일째 타고 있는 건데, 주간에 탔을 때에 비해서 아까 제가 야간에 탔을 때 뭔가 좀 더 편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편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주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시야에 대한 안정, 그러니까 시야가 확 트였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이 클래스는 뭔가 안정적이에요. 운전자한테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작 편의성이나 뭐 착좌감이라든가 스티어링의 느낌, 버튼, 계기판, 센터 페니시아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도 오히려 주간대에 비해서 야간에 뭔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전에 소나타 DM8하고 BMW를 탔었거든요. 어제 오늘 낮에. 그러니까 그런 차들에 비해서 왜 얘가 편안함을 줄까? Y에 입각해서 원인을 찾아내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내가 편하게 느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타면, 이 클래스를 타면 저녁에 뭔가 좀 편하다라는 거를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야간에는 룸미러를 통해서도 굉장히 뒤에 시야가 깔끔해요. 깔끔하게 뒤에 전체가 쫙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좀 차가 덜 막히는 구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딱 밟았을 때 이 차의 출력이 정말 일반적인 오너한테는 최고의 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예술에는 그 앞쪽에 약간 언덕이 있잖아요. 갈 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히 넉넉한 파워. 그 다음에 사륜이기 때문에 언덕길에서 뒤쪽으로 무게 편향이 됐을 때 앞쪽이 가벼워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구동으로 끌어주니까 그 출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도 2단, 3단, 4단에서 계속해서 미션에 대한 그 덜컥거림, 그 다음에 달리다가 악셀을 딱 놨을 때 이렇게 턱하고 치는 느낌, 이런 거는 아마도 벤츠에서 이 9G 트로닉스 미션이 빨리 개선이 돼야 그런 부분이 잡힐 텐데, 아무튼 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 차가 140에서 180 사이에 항속 크루징이 대단하거든요. 항속을 했을 때 이 차가 주는 느낌이 꽤 쏠쏠해요. 굉장히 쏠쏠하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면서 쫙 깔아앉지는 않는데, 뭔가 이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네 바퀴의 토크를 딱 쏟아붓고 나가는 이 느낌이, 맞았어. 140, 160. 제가 제일 쭉 달린 게 140이었거든. 140에서는 한참을 달렸어요. 한 5분, 6분 쭉 달리는데, 느낌 좋더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차들은 한참을 고속도로를 달려도 굉장히 아마 좋은 느낌을 줄 겁니다. 여기서도 쫙 가라앉고 쫙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속도가 이런 건데, 엑셀런트예요. 아주 좋아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또 갑자기 또 이 차가 사고 싶네. 하지만 주간 리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BMW 540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는데, 일반적인 운전자한테 좀 안정감을 많이 주는 건 이 차도 꽤 괜찮으니까, 만에 하나 BMW라는 브랜드가 너무 싫어서 2급의 중형 세단에서 고성능을 원하는데, 뭐 M이나 AMG는 갈 수 없다, 하지만 자기는 조금 고성능을 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노 사장의
생활 밀착형 리뷰, 야간 리뷰. 어차피 주간에 고속도로에서 너무 쌌기 때문에 야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야간에서 이제 편의성을 제가 제공한 거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주야간 시내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E450 세단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이번 리뷰 내용 괜찮죠? 제가 뭐 밤에도 달리고 시내 주행도 하고 또 오랜 기간 탔으니까요. 그리고 뭐 와인딩도 비스무리하게 좀 타고 고속도로에서도 좀 신나게 달려보고, 항상 이제는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를 자가용으로 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환경을 다 저도 이제 테스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계획은 야심찼으나 희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야심찬 계획만큼 계속 보완을 하면서 리뷰를 완성시키도록 합니다. 노사장의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리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용과 재미와 정보가 알차질 겁니다. 그리고 편집 기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리뷰 안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계속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이 450 영상에서 보듯이 벤츠답지 않은 놀라운 주행 성능을 갖고 있죠. 근데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 특히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시거나 제 나이 또래 또는 벤츠라는 브랜드의 기대치가 큰 분들한테는 실망이 클 겁니다. 벤츠가 너무 영해졌죠. E500이라든가 E350 아방가르드를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벤츠가 왜 이래? 하지만 요즘에 벤츠를 또는 최근에 벤츠를 처음 산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 성능에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과거 벤츠는 직진 성능이라든가 고속 주행 능력, 차분하면서 고급진 드라이빙 느낌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S클래스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E450에서만큼은 굉장히 운동 성능이 비약적으로 크고요. 과거의 E클래스랑은 다른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고, E300과 E220 디젤하고도 한참 많은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쟁차인 BMW 540i하고의 비교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세팅에서 어떻게 보면 벤츠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소재 면에서 벤츠가 BM보다 결코 나약하게 세팅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뼛속까지 쉐어 드라이빙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꼼꼼함을 따지시는 분한테는 BMW 540이 좋을 겁니다. 특히나 이 스티어링 느낌에서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뒷바퀴의 추종성이라든가 사륜을 몰고 가는 그런 거, 또는 에어매틱 스프링하고 감압식 가스댐퍼의 조율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탔던 벤츠들 중에 AMG의 고성능이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건 드물었죠. 굉장히 뛰어나고 웬만한 스포츠카들하고 비벼도 충분할 만큼 성능이 나오니까 믿고 사셔도 돼요. 단 벤츠의 중형 세단의 기대치가 높은 분들한테는 이 차는 좀 아닌데, 그래도 CLS 400D보다는 많이 부드럽고 많은 포용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참 어렵네요. 원래 이 벤츠의 E클래스의 이 정도 레벨에서는 고급진 승차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차는 누가 사야 될까요? 평범하지만 가족도 생각하면서 나 혼자서 드라이빙까지 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이 사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뭐 좋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450 이 세단이 잘 만들어진 거는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선택해도 된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외관은 너무나 평범하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리뷰를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할 거고, 이 450은 화려함을 배제하고 평범하면서 충분한 값어치를 따지는 분들이 선택함에 분명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가격 대비 잘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택하셔도 됩니다. 비싸긴 한데 뭐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사장 같으면 사겠냐고요? 저는 540 M 패키지를 사겠습니다. 할인도 많고 운전도 더 재밌고 엔진도 더 부드러우니까요. 영상 안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소들에 대한 내용은 다 맞는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느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비교하시고 차를 선택하시고, 자, 다음 주 신형 포르쉐 카이네고 BMW M2 컴피티션 리뷰를 들어가니까
더 세심하고 날카롭게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rking on your claim, feed us some food, let it up your mind, shake up your